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학 프로그래밍 언어 10차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수업들에서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들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의 C 언어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입출력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술연산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택시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산술연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번 수업부터는 이제 공학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C 언어 연산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C 언어 연산자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 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쓰이면은 연산자가 어떤 연산자가 먼저 연산이 되고 어떤 게 나중에 연산이 되는지 하는 연산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공학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산술 연산이 이제 제일 많이 쓰이게 돼 있고, 관계 연산이나 논리 연산 같은 것도 못지않은 비중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술 연산이니까 산술 연산부터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인 산술 연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칙 연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정도가 되겠죠. 그거에다가 C 언어에서는 추가로 equal 하고 있는 대입 연산, 그 다음에 %라는 나머지 연산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equal이라고 하면은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x equal y 플러스 z다 이러면은 x와 여기에는 이제 이런 표시는 안 쓰죠. y와 z를 더한 거하고 그거를 x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값을 매기는 형태가 된다. 또는 x가 y 플러스 z하고 같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C 언어 프로그램의 C 언어에서는 x equal y 플러스 z라는 것의 의미가 y라는 변수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z라는 변수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둘에 더해서 x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기억 공간에다가 그 값을 할당하는, 대입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입 연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a equal 3이다. 이 말은 a equal 3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a와 3이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C 언어에서는 3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다가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기억 공간에다가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3을 a에 대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a라는 변수의 기억 공간에 저장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이라서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하겠고, 마찬가지로 a equal 5 플러스 3이다 이러면은 a equal 5 플러스 3이라는 것의 의미는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5와 3을 더해가지고 그거를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기억 공간에 5와 3을 더하면 그 결과는 8이 될 것이고, 이 8을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기억 공간에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연산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는 나머지 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를 3으로 나누면은 대개는 5를 3으로 나누면은 1.66666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전자계산기에서는 표시할 수 있는 제일 끝자리까지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7 이렇게 반올림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예, 그건데 요렇게 나머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1을 뭐 5를 3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1이고 2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1은 몫이 되고 2는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5를 3으로 나눴을 때 정수로 나오는 몫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수로 나오는 나머지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여기 2에 해당되는 거 2에 해당되는 값을 얻기 위한 나머지를 얻기 위한 연산이 코에피시언트 연산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5% 3 하면은 5% 3 하면은 5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에 해당되는 1은 없고 실제로 그것의 나머지 5를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니까 2가 그 연산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연산의 결과는 2가 되고 이 2를 A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 연산을 구하면은 그 결과는 0, 1, 2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면은 6을 3으로 나누면은 몫이 2고 나머지가 0이니까 0. 7을 3으로 나누면은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니까 1. 그 다음에 8을 3으로 나누면은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니까 다시 나머지는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를 또 나누면은 한 수를 더 키워서 9를 3으로 나누면은 이번에는 9는 3으로 나누어서 나누어지는 숫자니까 몫이 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눈다 하는 것의 의미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구한다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0, 1, 2 이 세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0 또는 1 또는 2가 A에 저장이 되겠죠. 네, 실제로 보는 예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sharp include stdr.h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한 결과가 이제 print f 문장을 통해서 모니터에 출력이 될 거니까 표준 출력 장치를 활용할 것이니까 stdr.h라는 것을 프로그램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integer main integer main 가로 이렇게 해서 써져 있습니다. 저는 주로 어떻게 void main 가로에서 가로 안에도 void 이렇게 써줬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C 언어 교재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C 언어 교재는 인테저로 메인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테저는 이 메인 함수의 데이터형, 메인 함수의 데이터 형이 되겠고 이 메인 함수의 데이터형을 인테저로 설정을 했으니까 메인 함수의 제일 끝에는 반드시 return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함수의 형을 정의를 해버리면은 return 되는 값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return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return 뭘 해야 되는데 return 뭐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없죠. 예.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는데 return이 없으면은 최소한 경고는 나옵니다. 경고가 나오거나 또는 에러가 나오겠죠. 근데 최소한 경고는 나옵니다. 물론 이런 경고가 아까처럼 아까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경고를 무시했다가 큰 화를 당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 메인 함수의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리턴을 안 써도 메인 함수 자체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해도 많이 쓰는데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는 타입이 없다 저는 이렇게 쓰고
메인 함수니까 처음에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급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한 메인 함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없다. 그러니까 인자, 파라메타, 그죠? 인덱스 또는 파라메터라고 하는 파라메터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메인 함수가 파라메터를 쓰는 경우가 있느냐? 예, 물론 있습니다. 아주 고급 프로그램에 가면은 파라메터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C 언어 프로그램 정도에서는 메인 함수가 파라메터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괄호에다가 저는 메인 void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간 이 정도로 이제 하고 프로그램에서는 인테저로 A, B, C라는 세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데 A는 초기화 없이 변수를 선언을 했고 B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O라는 값을 이미 지정을 그러니까 초기화하면서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C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선언을 하면서 3이라는 값을 이제 입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B와 C를 더해가지고 뭐 A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5와 3을 더해서 A에다 저장하니까 여기에 A에는 어떤 값이 나오느냐? 8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5가 되겠고 C는 3이 되겠고 그 두 개를 더해서 얼마? 8이 출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에다가 C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B가 가지고 있는 값 5에다가 C가 가지고 있는 값 3을 빼면은 2가 되겠죠. 그 2라는 결과를 A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는 B가 가지고 있는 값 5, C가 가지고 있는 값 3을 곱해서 A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B가 가지고 있는 값, C가 가지고 있는 값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5 나누기 3 이렇게 된 겁니다. 5 나누기 3을 해서 뭐 A에다가 값을 저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의할 점이 5는 정수고 3도 정수입니다. 그죠? 정수.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B와 C를 전부 다 인테저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B와 C가 인테저와 인테저가 연산이 된 겁니다. B 나누기 C는 이 녀석도 인테저고 이 녀석도 인테저입니다. 인테저와 인테저, 그러니까 정수와 정수를 연산한 결과는 뭐가 되느냐? 이 연산 결과는 정수형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5 나누기 3 하면은 1.6666 뭐 이렇게 해서 7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1.6667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수가 아니고 실수죠. 그러면은 실수를 정수에다가 저장을 하네. 아마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뭔가가 잘못됐는데 좀 이상하다. 왜? 실수가 정수에 저장되니까 제대로 저장이 될까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과연 제대로 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1.6667이라는 값이 나오는지 나중에 뒤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B를 C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저장을 한다. B도 인테저고 C도 인테저입니다. 두 개를 나누었으니까 나누고 몫은 1이 되겠고 5% 3이죠. 5% 3이면은 나누어서 몫은 1이 되겠고 그 몫은 어딘가에 값버리고 이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 2가 되겠죠. 그 2가 A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린트F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5 더하기 3 하면 8, 5 빼기 3 하면 2, 5 곱하기 3 하면 15, 5 나누기 3 했더니 아까 나왔죠? A는 B 나누기 C 이렇게 했었는데 B도 인테저 타입이고
C도 인테저 타입이니까 그 결과는 인테저와 인테저의 사칙연산이니까 그 결과는 인테저형이 될 것이다. 그래서 5 나누기 3 했는데 1.6666 뭐 이래가지고 7 이렇게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정수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냐? 제일 앞에 있는 여기 1이 정수 부분이죠. 1이 정수고 나머지는 뭐 실수 소수 부분이니까 여기에 있는 1이 여기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1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 정수 실수 부분은 저장이 안 되고 데이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를 3으로 나누면 1.6667이라고 하는 실수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왜 정수에다가 저장을 하네? 정수에다 저장을 했더니 소수점 아랫부분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정수 부분만 이렇게 저장된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3 하면은 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산술연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산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곱셈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이 먼저 이루어지고 덧셈 뺄셈은 곱셈 나눗셈보다는 연산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연산은 이런 산술 연산은 예를 들어서 A 이퀄 B 더하기 C 곱하기 2 뭐 나누기 또 뭐 3 더하기 뭐 또다시 B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연산은 여기에 곱하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연산 우선순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선순위가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왼쪽에 나와 있는 곱셈부터 먼저 연산이 이루어지고 요 녀석이 제일 첫 번째로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덧셈 나눗셈이니까 요거하고 다시 나눗셈이 두 번째로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덧셈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연산은 요렇게 세 번째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거하고 결과가 이렇게 네 번째 연산이 이루어지는 연산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급의 연산이라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산술연산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A는 2, B는 3, C는 4 이렇게 해서 인테저하고 플로트를 하나 더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뭐 몫이라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머지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연산을 해봤냐?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죠? A는 B 나누기 C 하면서 인테저와 인테저 두 개를 했더니 뭐가 되느냐? 인테저와 인테저를 사칙 연산하면서 산술 연산하면서 이것이 인테저에다 저장이 되니까 소수점 아랫부분들이 실수 부분들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쭉 넣어가지고 연습을 해보면은 실제로 목과 나머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리저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esult 2 같으면은 이제 플로트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플로트에 저장을 하면은 예를 들고 result 그러면은 result 2 equal 뭐 b 나누기 c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요 녀석이 인테저고 요 녀석이 인테저지만은 이 두 개는 5 있고 실제로 하면 5 나누기 3이니까 1.666 7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실수야. 그래서 여기에 플로트로 변수를 선언하고 이 실수 값을 result 2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다 저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테저와 인테저를 연산하면은 그 결과는 이미 여기에서 인테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1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강제로 형을 변환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는 B와 C를 나눌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float라고 하고 B 나누기 C 이렇게 해주면은 B라는 변수는 비록 요게 처음에는 인테저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지만은 앞에 float라고 하는 괄호해서 float라고 하는 것을 붙였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강제적으로 플로트 타입으로 바뀝니다. C형에서 플로트 타입으로 바뀌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강제로 형 변환시킨 거죠. 우리가 이거를 바로 강제 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요 앞에 이렇게 괄호를 써가지고 뭐 플로트라고 한번 써주면은 이제는 플로트 B이기 때문에 B가 플로트 타입이 됩니다. 플로트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체가 뭐가 되느냐? 실수형이 되고 실수형 나누기 정수형 이런 모양이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실수하고 정수를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뭐가 되느냐? 실수형이 되는 거죠. 왜냐? 실수가 정수보다는 수의 범위에서 더 큰 수이니까 실수하고 정수를 연산을 하면 이제 실수로 더 큰 범위의 수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 연산 결과는 실수형이 되겠고 이 실수형 결과를 result2에 저장을 하는 거 float result2는 float로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저장을 하면은 문제없이 1.66667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저장되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로 형을 변환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카스트 연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특별한 이름을 붙이면은 카스트 연산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렇게 활용을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1.66667에서 소수 아래 부분인 0.66667이 없어지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데이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스트 연산을 잘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류, 그러니까 정수형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result2에 2 equal 5 나누기 3 이렇게 쓰면은 뭐가 되느냐? 5 이것도 뭐 정수형 상수입니다. 정수형 상수가 되고 3도 마찬가지로 정수형 상수죠. 그러면은 정수형 상수하고 정수형 상수를 연산을 하니까 뭐 그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또 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5 나누기 3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의도한 거하고 다르죠. 그러면은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float 5 나누기 3 이렇게 쓰느냐? 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5와 3 같은 상수일 경우에는 5 다음에 점을 하나 찍으면 됩니다. 5 다음에 점을 하나 찍거나 또는 5.3 이렇게 하거나 또는 5 나누기 3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둘 다 5점 나누기 3점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겠죠. 점을 일부러 하나 더 붙입니다. 점을 일부러 하나 더 붙여서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실수형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형 상수하고 정수 연산하면은 실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수형 상수하고 실수형 상수를 연산을 했으니까 또 실수. 그 다음에 실수형 상수하고 실수형 상수를 연산했으니까 또 실수형 상수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에서는 이렇게 괄호해가지고 강제로 형 변환하는 카스트 연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숫자 자체에다가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이때 숫자로 점을 찍으면 실수형 상수인데 실수형 상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플로트가 있고 플로트 타입이 있고 하나는 더블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실수형 상수에 점을 찍으면은 뭐가 되느냐? 플로트 타입이 아니고 더블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수형 상수를 만들고 싶어서 점을 하나 찍었는데 C 언어의 컴파일러는 그걸 뭐로 인식을 하느냐? 더블형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형 상수 중에서도 더블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블형으로 인식한 거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서 더블형으로 인식.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가 되느냐? 예, 실제로는 이제 더블형 실수가 되겠죠. 더블형 실수인데 예, 여기에는 이쪽은 플로트입니다. 보시면은 플로트보다 더블이 뭐 데이터 범위가 더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경고를 하나 받을 겁니다. 뭐냐? 더블형인데 플로트에다가 저장을 했다. 그러니까 데이터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정도의 경고는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공학 프로그래밍 어느 수준에서 하는 정도의 프리시전 정확도에서는 이렇게 더블형 실수가 플로트에 저장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수학적인 또는 수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길 때 이런 형태의 수 변환에서 생기는 경고 정도는 그래도 조금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 정도의 경고는 무시해도 아마 특별히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완전히 엉뚱한 지난번처럼 뭐 몇 경이라든지 마이너스로 갑자기 몇 경을 또 4로 나누는데 마이너스로 뭐 천억 정도의 값이 나오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강제형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그러니까 경고들 중에서 뭐 충분히 무시해도 될 정도의 경고가 있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고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해보면은 이제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산이 데이터형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 정도는 방금 두 개의 예제 프로그램들 여기 있는 이 예제 프로그램과 이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연산 결과들이 데이터의 형식의 강제형 변환이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해서 산술연산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공학 프로그래밍 언어의 10차시 수업을 마칠 생각입니다. 다음 11차시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